드디어 12주차 월요일이 왔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6주 시스템이니까 이제 진짜로 종강까지 한 달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월 중순이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주에 기말고사를 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생이랑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UI 튜토리얼 해가지고 파일 잔뜩 들어있는 것 중에 앞부분 위주로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시간 관계상 넘겼던 몇 가지 스킬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 GUI underscore core.py에다가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그 GUI 모듈 내용물들 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기본적으로 아마도 처음 내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을 만들 때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야 할 법한 그런 친구들 위주로 구경을 하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예시 코드가 몇 개 더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시에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약간 테두리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챙겨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그 빨간색 버튼 그림 2장을 준비해 두고 처음에는 안 눌린 버튼 그림을 보여주다가 사용자가 어떤 화면 위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채로 이번 프레임에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때 이제 그림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클릭을 했더니 내가 이 빨간 버튼을 방금 전에 누른 게 됐다. 그러한 내 입력이 이 게임 속 세상에 반영됐다라는 걸 우리가 연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흐름을 언제 발생시킬 것이냐를 오로지 사용자가 Q키를 눌렀을 때, 사용자가 좌클릭을 했을 때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if문의 조건식이라든가를 적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그림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 데이터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지금이니 하는 그 타이밍에 그 프레임에만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는 분기 흐름을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살짝 구경해 보시면 그러한, 그래서 예를 들면 몇 프레임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별마다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별들에 대해서 지금이 그 그림 바꿔야 되는 프레임이 맞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봐서 이제 맞다고 하면 그림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리 Alt 탭 한 다음에 그 .py 파일들이랑 같이 동일한 폴더에다가 그런 미리 그림을 여러 장을 준비를 해 두는 거예요. 지금 그 별 예시 같은 경우는 8장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60도 나누기 8하면 얼마입니까? 40도잖아요. 미리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면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40도 단위로 돌리고 해가면서 그거 하나를 그림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파일들의 가로 세로 길이를 적당히 그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그림판 써가지고 고정시켜 둔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그 그림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만으로 우리 게임 속 세상에 무언가가 애니메이트 되는,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중간고사 이전에 등장했었던 뭐 순차분기 반복이라든가 뭐 이름 사전 이름과 관련한, 아니면 그게 좀 본잡하다라면 단순히 변수 개념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걔네들만 사용해서 내가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짚어놓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14건인가 있었고 제가 답글을 다는 거가 포함되니까 대충 7명 정도가 본론 내용 끝나고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끝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로 넘어왔고, 오늘은 그 우리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었던 지금 뭔가 GUI blank.py라든가 다른 예시 코드들 보니까 죄다 그 함수정의 2개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여러분이 문장들을 적절한 자리에 적음으로써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니셜라이저랑 업데이트 그렇게 2가지 이름으로 준비를 해놨고, 그 함수정의 밑에는 이제 그 GUI.configure 해가지고 이번에 만들 게임은 그
중요한 두 함수를 저거랑 이거를 쓸 거야 와 같이 우리가 지정해 둘 수 있고, 걷다가 여러분 원한다면 이제 컴마하고 그 창의 초기 제목이랑 그 창의 크기랑 등등을 변경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서 마지막 문장으로서 w.start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데이터 측면에서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측면에서도 여러분의 문장들을 나중에 실행할 거다라고 세팅이 완료된 그 GUI 창 하나를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와 같은 느낌의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게임의 실행이 끝나면 게임 창 닫아버린다든가 등등 해서 실행이 끝난다라면 그때 이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종료돼서 그 인터랙티브에서도 꺽쇠 세개가 그때부터 다시 뜨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그 GUI 모듈 뒤에 숨어 있는 뭔가 이전에 만들었던 예시들이랑 살짝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두 함수 정의 내용물로 나눠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업데이트랑 이니셜라이즈를 실제로 호출을 해주는 그 친구들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시 코드 하나를 올려놨는데 일단은 우리 시간 관계상 그 친구를 여러분이 바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그 예시.py 아이돌로 연 다음에 F5 누르면 실행해 볼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열어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뭔가 그럴싸한 순차 흐름을 구사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 하나를 도입하면 간단하게 그걸 구현할 수 있다. 그거랑 관련한,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수거 같은 느낌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쓰이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그 이후 시점에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주제 못 정한 친구들 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까지 구경하면 여러분이 간단한 내 게임의 초기 버전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주 정도 초기 버전 만든다 치고 대충 한 14, 15, 16, 그 다음에 그 16주차 뒷 무슨 요일까지로 마감을 잡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최종 버전을 나중에 만들기 시작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코드 작성하실 때 도와드릴 수 있게 그렇게 이따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정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 시점까지 직접 구성해 본 뭔가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봤던 코드 덩어리,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사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문장들이야 와 같이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py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맨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엔터키 쳐가면서 문장들을 적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py 파일을 직접 붙잡고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임포트 그 파일 이름 엔터를 쳐서 그 임포트 문을 나중에 실행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py 파일 안에다 적어놓은 내용물들을 맨 위에서부터 문장 하나하나를 기본 순차 베이스 아래에 실행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 각각을 보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한다, 달리 말하면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중간에 적어놓은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에 둔 마지막 문장,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그 함수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함수 언제 끝나냐, 실행이 언제 끝나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손으로 짚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py 파일도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자주 구경해봤고 가급적이면 그 마지막 문장을 엄청 신경 써서 적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준비해둔 본론을 한번 실행한다, run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우리 지금 GU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w.start 괄호 열고 닫고 엔터라든가 그렇게 지정해 놨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py 파일에 그 모듈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 개념이라든가 메모리랑 관련된 얘기들 생각해 본다면 그 메모리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라든가 등등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내지 모듈 내용물 길이는 무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장들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그 뭐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에 도달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메모리는 둥글지 않으니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만드는 간단한 프로그램 말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뭐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등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프로그램들은 외부적인 변화, 외부적인 자극 같은 게 없는 이상 그 친구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린샷은 제가 이 슬라이드 편집할 때 제 컴퓨터에 그 작업 관리자 있잖아요. 그걸 켜가지고 성능 탭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켠 지 무려 6일 9시간 21분 34초가 지났습니다. 뒤질 것 같아요. 얼른 종강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켜진 지 얼마나 됐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전원 버튼 눌러갖고 켜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저 좀 퇴근하고 싶어요. 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말고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켠다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 뭔가 아이콘 있잖아요.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에 껐다 켰다라고 쳤을 때 지금 바로 켰다라고 쳤을 때 그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지 않는 한 그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딱 누르면 이제 적당히 이제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켜질 때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광고 떠야 되는 타이밍이라면은 노란색 바탕에 광고 띄워주고 그렇지 않다라면 적당히 뭐 라이언 같은 거 튀어나오겠죠. 그런 이미지를 살짝 보여주고 그동안 이제 뒤에서는 이 프로그램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또는 익숙하지 않은 그 카카오톡 사용하기 위한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윈도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따로 손을 대지 않는 한 그 다음에 그 기계 자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예를 들면 뭐 전원 코드를 고양이가 뽑아버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간다라든가 와 같은 극단적인 외부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 친구들은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채팅하다가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슥 하고 사라지면서 종료해버리면 자 일단 당연하다는 듯이 GUI 프로그램은 그 GUI 프로그램이 실행이 끝나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창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그 X를 누른다든가 해서 우리의 게임을 닫아야지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따로 지금 손대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하지도 않는데도 갑자기 눈앞에서 슥 하고 사라지면 그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개빡치기 시작할 거예요. 윈도우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노트북으로 열심히 뭔가 유튜브 영상 보고 막 그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퇴근을 한다?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면서 지 맘대로 막 파란색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동네 자체에서는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게 그렇게 원하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진짜로 심각한 상황 예를 들면 사용자가 백버튼을 연타를 하면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윈도우라는 친구도 여러분 Alt F4 열심히 누르다 보면은 시스템 종료하기 위한 마지막 창을 띄워줄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자가 직접 의도적으로 나 자신이 죽기를 희망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야만 할 것 같은 또는 죽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 그런 상황 배터리가 지금 1%밖에 안 남아서 이게 배터리가 빵프로 돼서 강제 종료되면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1% 정도 남았을 타이밍에 마지막 정리를 해라와 같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받고 내가 급하게 C 드라이브의 임시 폴더에다가 방금 전 저 사람이 입력했었던 그 글자들 살짝 백업해두고 강제 종료를 한다든가 그런 시퀀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배터리가 얼마 안 남는 것도 결국은 프로그램 밖에서의 요인이 그 플롯 형식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0에서 100.0 사이의 값이 갑자기 1.0 미만에 해당하는 0.98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지금 요구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바깥에서 플롯 형식 값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앱들은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또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역시나 그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은 그렇다 치고 코드 영역, 문장들의 개수 내지는 그 길이가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맨 처음 핸드폰 사고 카카오톡 다운받을 때 막 예를 들면 뭐 100메가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들 중에 예를 들면 뭐 100분의 1 정도가 코드 영역이다, 문장들 덩어리다 라고 치면 아무튼 1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py 파일 크기도 유한하고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윈도우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그 길이가 유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친구들을 확대해서 보면 해킹을 한다라든가 해서 확대해서 보면 어딘가에는 마지막 문장이 존재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순차 베이스 아래 맨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 본 간략한 예시 프로그램들이랑 대비했을 때 저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길이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6일이면 6일, 뭐 24일, 30일이면 30일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는 무려 2주차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반복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생각해봐요. 그 세 번째 버전 한도 끝도 없이 연속 재생하는 기능을 우리가 추가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while문을 적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는 학교종 노래를 3번 반복하는 거, 5번 반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든 그러지 않든 일단 F5 누르면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부수로 커버를 하려면 복부수 1억 번을 해야 되는 건지 3조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컨트롤 S 누르면 여러분 C 드라이브에 .py 파일 저장해야 되는데 3조번 복사 붙여넣기 한 문장들이 잔뜩 들어있는 .py 파일 C 드라이브에 저장하려고 하면 윈도우가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용량이 너무 큽니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while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도입해서 당시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복부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존재하고 달리 말하면 순차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존재하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외부에서 허락하는 한 한도 끝도 없이 어떤 문장들을 실행한다에 해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해요. 우리처럼 while문 하나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지금 막 어려운 얘기하고 중간고사 우리 평균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 막 어려운 내용들 잔뜩 있긴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 영역 말고 코드 영역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로지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차에 몸을 맡긴다랑 아니면 분기 어떤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 반복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분기는 지금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3조번 해놓고 그 중에 2조개 정도는 어쩔 때는 실행 안 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원래 목표인 한도 끝도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꺼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스킵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결국 반복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30년 맛집 파이썬 프로그래머 고수분들도 그렇고 결국은 이 반복 구조를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써본 적 있는 그런 문장들 while로 스타트하는 while문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결국은 적을 수밖에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랑 다르게 조건식을 좀 더 첨예하게 적는다라든가 같은 본인들의 전투력을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겠지만 걔네들은 일단은 데이터 영역의 얘기 내지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사이를 잇는 더하기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열어서 확대해서 보면 거기는 진짜로 while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당연하게도 while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while문 조건식에는 예를 들면 배터리가 충분하고 사용자가 백버튼을 연타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할 일을 한다. 와 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GUI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파이게임이니 뭐니 하는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위에서 동작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순수한 윈도우용 프로그램, 순수한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 그런 거를 만드는 동네에서도 아예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 걸 윈도우 만드시는 분들이 아예 엄청 커다란 와일문을 가운데다 두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코드를 짜라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둔 채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당신의 게임은 매 반복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또는 그 반복 흐름을 실행하기 직전에 첫 반복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만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아예 전체 틀을 짜가지고 보여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 방금 말했던 그 복잡한, 우리가 절대로 한 달 안에 못 짤 것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말고도 그 여러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하철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면 요즘 버스에도 다 전광판 달려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 나오는 버스도 있고 그걸 막 그러잖아요. 파란색 버스 멀리 가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전광판 나오는 버스들 또는 이제 그 교통카드 찍는 단말기라든가 그런 데 보면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된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팔 베고 쳐다보고 있어 보면 그 친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광고 한번 보여주고 지금이 몇 시입니다 보여주고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살짝 보여주고 등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런 전광판 같은 걸 보여주는 것도 조그만 컴퓨터가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려면 엔간한 여러분 핸드폰 절반 정도 기능 제공하는 조금은 비싼 컴퓨터를 써야겠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뭐 불 켜고 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밥집 같은 데다가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거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약간 원시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꼬마 전구로 만들어 놓은 LCD 전구로 만들어 놓은 전광판들도 전부 다 안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엄청 조그만한 프로그램 안에도 와일문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딱 켜지면 일단은 그 친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출력하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마지막 다까지 출력했다라면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어를 출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같이 미리 작성해둔 각본 아래, 보통 이제 그런 각본조차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 아래 동등한 작업을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청 커다란 와일문이 들어있을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윈도우도 그러한 순차의 제약 조건을 절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우리 삼각형 출력하는 거 아니면 숫자 맞추기 게임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구경해 봤듯이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랑 관련한 얘기를 우리가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것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조금씩 구사해 볼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w.start 하고 있잖아요. 그 start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딴 식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 내용물 안에 까보시면 initialize를 호출한다. 그 다음에 while문 하나가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게임을 끝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고 살짝 기다리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커다란 와일문으로 구성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실제 버전은 조금 더 무섭게 생겼지만 여러분이 GUI_core.py 가서 start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구경은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반복 준비를 위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initialize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는 life를 3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야. 스코어를 0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야. 또는 종료를 하기 위한 단축키를 escape로 놔두고 스타트 할 거야. 등등과 같은 준비를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 로컬 이름이니 뭐니 복잡한 걸 생각 안 하고 쉽게 게임 만들 거면은 w.data. 한 다음에 그 데이터라는 친구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등재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밀하게는 나만의 게임의 데이터 흐름을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살짝 지켜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뭘 할 건지도 여러분이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문장들 적어가면서 구성할 수 있어요. while문 한 바퀴 돌 때마다 사용자가 escape 키를 누른 게 맞다면 창을 꺼버린다와 같은 if문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순차라는 대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키보드 쳐서 코드 작성하는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즈 딱 한 번 실행된다. 걔는 완전 논외로 두고 업데이트 내용물을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나는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 아래 들어있는 반복 구조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내용물을 아마도 수많은 if문을 적어가면서 채워넣으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어쩔 때는 지금 캐릭터가 점프를 해야 되는 프레임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지금 게임 오버 메시지 출력을 시작해야 하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방금 전에 이니셜라이즈 끝내고 지금 시작 화면 뭐 프레스 애니 키 투 스타트 막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번 while문 반복 실행하는 도중에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될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사람 라이프가 아직 남아있는데 게임 오버 메시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게 반복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분기 흐름을 중간중간 넣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지금 살짝 떠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0번째 예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매번 검색 네모의 위치를 구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다시 그 네모의 위치를 지정한다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면 그 내용물은 매번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검은색 네모는 당시 예시에서 등속 운동을 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사용자가 무슨 키를 누르든 심지어 escape 키를 누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외길 인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지 않은 동안에만 동등한 움직임을 검은색 네모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마도 반복 흐름은 거기선 또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if문을 적어서 지금 사용자가 스페이스를 누른 게 아니다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장들을 실행해라 와 같이 분기 흐름 if문 첫 줄만 살짝 적고 들여쓰기 살짝 시키는 것만으로 내가 작성해둔 업데이트 내용물로서 작성해둔 코드들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만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만 특정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게 뭔가 라이프를 1 까는 코드를 실행한다라든가 스코어를 100 올리는 코드를 실행한다라든가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할 수 있게 가져가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행 얘기했었던 그 프레임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요 while문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 업데이트 내용물을 가급적이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실행할 수 있게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잠시 기다리기에 해당하는 코드는 예를 들면 봐봐요. 요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초에 100번이라 칩시다. 그러면 10ms마다 while문 내용을 한 번씩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001초마다 맞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번에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데 8ms 걸렸다. 그러면 10ml마다 업데이트 호출식 계산을 시작하는 게 목표니까 남아있는 2ms 동안은 그냥 노는 겁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제가 매우 정밀하게 파이썬 코드를 짜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진짜로 업데이트 내용물이 60분의 1초마다 1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고 보통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1초에 몇 프레임을 지금 소화하고 있냐 업데이트 내용물을 몇 번 실행하고 있냐
가 그 프로그램의 FPS, frames per second로 나타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모던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업데이트는 지금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면 좌표 왔다 갔다 하고 라이프를 까고 스코어를 올리고 하는 거를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던한 게임들은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하되 화면을 다시 그리는 행위는 예를 들면 내 프레임마다 한 번씩 한다라든가 같이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 속 세상이 4초 경과할 때마다 화면을 한 번 다시 그린다라든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 화면 그리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이제 그런 우리 눈으로 그 FPS를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보면 화면이 끊기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게임에서 FPS 하면은 그 화면을 몇 번 갱신해서 그리냐를 봐요. 그게 60fps다.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와일문은 방금 전 규칙대로 4번마다 한 번씩 화면을 갱신한다고 하면 지금 그 게임 뒤에 숨어있는 와일문은 사실은 60 곱하기 4에서 240분의 1초마다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한다. 게임 속 세상이 굴러간다와 같이 여러분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0분의 1초마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냐 뗐냐 검사하도록 여러분이 게임 만들면 가끔씩 씹힐 겁니다. 입력이 무시가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게 FPS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의 입력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팀원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플레이어라고 나를 욕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누가 먼저 눌렀냐 같은 게 엄청나게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원래는 0.5초에 눌러야 되는데 0.0 얼마냐? 0.5초에 눌러야 되는 게 목표인데 0.4990초 안에 눌렀다라면 퍼펙트고 0.4950초 안에 눌렀다라면 그레이트고와 같이 뭔가 저 사람이 정밀한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렀는지 아닌지 키를 눌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리듬 게임 같은 친구들은 요 안에 있는 와일문을 훨씬 더 촘촘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그 동네 얘기고 우리는 그냥 매 와일문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 한번 호출한다. 업데이트를 1초에 60번 호출하면 그게 60fps다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코드가 지금 현재 우리 GUI 모듈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자 생각해봐요. 방금 전에 제가 100fps다. 그러면 10ms마다 업데이트 내용을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 예시로 들었을 때는 업데이트 내용을 한 번 실행하는데 8ms가 걸린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 재보면 이제 작년에 제출한 친구들 GUI 프로그램 게임들이라든가 그런 거 구경해 보면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사실 0.1ms도 걸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9.9ms 동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노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얼마든지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 정도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한 방에 출력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7개의 문장으로 적어둔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가 지금 요 모니터 화면 캡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만 보이고 파란색 글자로 보이고 교가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캡처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각각의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희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 속 사람들이 아 얘가 지금 천천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노래 가사를 박자에 맞게 출력하고 있구나. 와 같이 느낄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입장에선 강제로 잠들어야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됐었습니다. 최소한 학을 출력한 이후에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는 절대로 교를 출력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만드는 게임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한다. 사실은 1ms도 안 걸려요. 자, 60fps면 대충 16.667ms 정도가 됩니다. 역수를 취하면 17ms 중에 1mm도 안 걸려요. 그러면 16ms 동안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사용자는 정지되어 있는 우리의 게임 화면을 보고, 예를 들면 이게 장애물이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이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성 원리에서 우리는 정지해 있고 장애물이 다가오는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치면, 저 사람은 매 프레임마다 위치가 바뀌는 요 장애물 하나에 이동 패턴을 보고 지금이니와 같이 판단되는 그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거예요. 그럼 이제 점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동안 이 네모가 내 가랭이 밑으로 이렇게 쓱 지나간다라면 피하기에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찧어가지고 이제 엄청 아플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그런 연출을 한다고 치면, 저 사용자는 그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입장에선 정지해 있는 동안 네모의 현재 위치를 눈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내 손가락에다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라와 같은 명령을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중간 쉬는 시간 같은 거 전혀 없이 업데이트를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최고 속도로 실행을 해버린다면 저 사람은 아마도 이 검은 네모가 다가온다라는 걸 느낄 새도 없이 게임 오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게임이 흘러간다라는 걸, 이 게임 속 세상이 약간 변화했다라는 거를 사용자도,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도 눈으로 보고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본인의 손가락 입력으로서 적용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자고 있을, 놀고 있을 타이밍에 키보드를 누르게 될 겁니다.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눈으로 구경하고 누르다 보니까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 사람이 16밀리초 만에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누를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기는 해요. 조금 먼저 누른다라 생각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라고 결정하면 그 내 머릿속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내 손에 전달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0.3초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그 육상 선수들이 이제 총 쏘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총 쏘고 0.1초 만에 저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갔다면 반칙으로 치잖아요. 왜냐? 저 사람이 총소리를 귀로 듣고 시작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진짜로 몸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최소한도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갑자기 저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스타트했다라면 저 사람이 지금 총소리 듣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시작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칙으로 치는 겁니다. 일단 육상은 이제 진짜로 0.00 몇 초 겨루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칙으로 치도록 돼 있어요. 자동차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 사람이 너무 빠르게 스타트하면 반칙으로 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최소한도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3프레임 뒤라든가 5프레임 뒤에나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실제로 누르게 될 거긴 한데, 아무튼 전체 왈문 실행하는 도중에 아마도 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냥 놀고 있는 그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자, 이거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X축을 시간축이라 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한 프레임이 이런 느낌으로 시간 간격마다 동작한다라 칩시다. 이게 지금 17밀리초예요. 60fps로 친다면. 그러면 사실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건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노는 겁니다. 이용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업데이트 끝난, 그러니까 정밀하게는 이 업데이트 시작한 직후 시점부터 이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을 시작하기 직전 시점까지 저 사람이 뭔가를 눌렀다라면 걔네들은 다음번 업데이트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고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기 전까지 내용물들이 이때 반영되고 이때 반영되고와 같은 느낌으로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정밀하게는 이 기간 동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아니면 중간에 떼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떼고 있었냐 와 같은 것들을 판단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이 너무 느린 경우,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경우에는 저 사람이
처음에는 안 누르고 있다가 중간에 살짝 누르고 60분의 1초 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결과적으로는 요번 업데이트하는 시점에는 저 사람은 스페이스바를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컴퓨터, FPS 높게 뽑히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건 여러분 뭐 직접 GUI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실행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아무튼 이걸 게임을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다 보니까 요 중간중간 매 프레임마다 기다리는, 그래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 언제 누를 건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다리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시간축으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업데이트 내용물은 지난 한 프레임 동안 뭐를 보여주고 있었고 사용자는 그걸 보고 무슨 키를 눌렀나 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그러면 라이프를 1 까야겠다, 이번에 그러면 스코어를 100 올려야겠다, 이번에 그러면 캐릭터의 위치를 살짝 바꿔야겠다와 같은 느낌의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담고, 그 다음에 다음 60분의 1초 동안에는 사용자한테 어떤 장면을 보여줄 것이냐 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move 오브젝트라든가 recolor 오브젝트라든가 등등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함수 주식 계산하도록 각각 괄호 안에 내용을 채워서 적음으로써 준비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업데이트 내용물도 여러분이 수많은 할당문들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쳐둔 것들로 점철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아마도 어떤 if문의 또는 if문 내용물의 if문 내용물이라든가 등등으로 구성될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elif 부분이라든가 else 부분이라든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포함해 가지고 적다 보면 그렇게까지 들여쓰기를 심각하게 깊게 할 필요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복 흐름을 구사하기 직전 타이밍에 맨 처음에는 라이프를 얼마로 들 거냐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착실히 채워서 넣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반복 흐름이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뭐 그것 우리 중간고사 문제로도 단골로 출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n 팩토리얼을 구해라 하면 일단은 리졸트에다가 1 담고 while문 실행을 시작하도록 구성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때 1을 담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곱셈을 할 거고 1은 곱셈의 항동원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선형대수라든가 한다라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거 넣겠지만 뭐 우리는 지금 스칼라한 숫자 하나 다루고 있으니까 항동원을 밀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합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0으로 두고 누적시켜서 담도록 하면 될 거고요. 등등 그 while문 윗줄에 적는 할당문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어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100% 확률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돌아간다와 같은 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 while문이라 칩시다. while문 내용물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우리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를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업데이트라는 함수정의 내용물로 구성할 수 있게 준비를 해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동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얘가 제일 원초적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업데이트 내용물을 짤 때도 이런 while문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짜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사용자 스페이스바 눌렀냐 등등 데이터들 가져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 사람이 게임 오버를 당한 게 맞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이 적을 처치한 게 맞다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조건식 내용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데 쓴다라든가 아니면 그 값 자체를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어딘가에다 담는다라든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킨 이후 시점에 다음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에게 무슨 동그라미들을, 네모들을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보여줄 거냐를 결정해서 고치도록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우리의 지금 게임이랑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 1학년 2학기 시점에도 그럴싸하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지켜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얘기해두고 지금 결국은 우리 전반부 때 배웠던 그 얘기들 한 번 더 말아가지고 보여드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오늘 제목이 state라는 5글자가 들어있는데 얘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구경해보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한번 구경해보고 옵시다. 이 w12 언더스코어 예시를 아이돌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같은 폴더에 그림 파일 .png가 5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림 파일을 써서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F5 누르면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완성해 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해 보면 이 친구는 바로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 제목 보시면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엔터키를 눌러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마우스로 3 그림을 클릭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 위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엔터키를 누르면 기다리는 중 하고 3을 눌러주세요 하고 제가 그 제한 시간 안에 이 3 그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채로 마우스 클릭을 하면 마우스 오른손잡이 기준 좌클릭을 하면 방금 전처럼 회색 화면에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한 시간은 제가 과거에는 이 게임 예시를 0.5초 제한 시간으로 두고 승리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젠 제가 노화가 온 건지 현재는 1.0초 안에 여러분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정밀하게는 자 지금 봐봐요. 엔터키 치자마자는 계속 그림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열심히 셔플을 하는 거예요. 그 셔플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창 제목이 살짝 바뀝니다. 3을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프레임부터 1초 동안 이 친구는 기다려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초 안에 성공적으로 누르지 못하면 시간 초과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 1초 안에 누르기는 하는데 엄한 곳을 눌렀다라면 이제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반칙패의 노란색 화면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방금 전에 승리했냐 아니면 시간 초과로 패배했냐 아니면 이상한 데 눌러서 반칙패했냐를 사용자도 눈으로 확인하고 반성을 한다라든가 축하를 셀프로 할 수 있게끔 약간 결과 화면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다 경과되면 이제 다음 판을 하기 위해 싹 정리를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화면 하얀색으로 바꾸고 다시 그림들 안 보이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창 제목도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로 정해둔 채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프로그램 F5 누르면 뭐하냐? 일단 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했다 치고 지금 열심히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어요. 60분의 1초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밀하게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엔터키를 치면 그럼 이제 셔플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F5 누르자마자 일 때는 오로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냐만 보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번에 엔터키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어떤 유효한 데이터 흐름도 발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 좀 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 2, 3, 4, 5 그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시점부터 엔터키를 누른 프레임 이후 시점부터 일정 프레임 동안 정밀하게는 매번 요 셔플이 언제 끝나는지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엄청 빨리 끝나고 어쩔 때는 조금 더 오랫동안 셔플하다가 딱 멈춰요. 그래서 인간이 예측 샷을 할 수 없게 임의의 시간대에 셔플을 멈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이번에 2.5초 뒤에 보여줄 거다라고 마음먹었다라면 아직 2.5초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면 계속 5 그림들의 위치를 주사위로 굴려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네, 엔터키를 눌렀네, 마우스를 눌렀네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계를 보다가 내가 미리 정해놨었던 마음 먹고 있었던 지금이니 하는 그 타이밍이 온다라면 그럼 이제 셔플링을 멈추고 지금부터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제목 3을 눌러주세요로 바꿔놓은 채로 지금부터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딱 정지해 있는 거는 1초 동안 진행할 거고 그 1초 동안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1초 동안 아무것도 클릭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클릭을 했고 3 그림 위에서 클릭을 했다라든가 또는 클릭을 하긴 했는데 3 그림 위가 아닌 다른 곳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클릭을 했다라든가 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도달하면 이번 게임 한 라운드가 끝난다 말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결과 3초 동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판을 위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하염없이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뭔가 반복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 3을 시간 초과입니다. 한 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 또 두 번째 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조금 시간 초과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단 좀 더 오랫동안 셔플링을 했고 운이 좋게도 제 마우스 포인터 근처에 3번 그림이 멈춰서 있는 상태라서 손쉽게 게임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여러 단계들에 한 바퀴씩 굴러가면서 게임의 한 라운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 흐름을 우리 아까 전까지 구경했었던 엄청 커다란 와일문 안에 업데이트 호출식 하나 적혀 있는 상태에서 구사를 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 제한시간 1초 안에 저 정도 크기의 3그림 누르는 것 정도는 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못 깨는 게임 근데 당신들 20대는 깰 수 있는 게임 만들겠다라면 이거보단 어렵게 플레이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전체 프로그램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엔터키 누르면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짧으면 0.5초, 길면 3초일 겁니다. 그 중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입력을 받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림들 위치 변경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3을 누르면 3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여준 지 3초가 경과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말할 수 있어요. 또다시 엔터키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12주차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 대충 한국말로 때려 넣으면 이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열해둔 우리가 방금 전에 눈으로 구경해둔 여러분이 직접 엔터키랑 마우스를 써서 플레이해본 이 게임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의 실행 흐름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총 4가지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띌 수 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그 다음에 일단은 F5를 누르면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디르라는 친구 알고 있잖아요. 태세 전환하는 친구잖아요. 뭐 호랑이 됐다, 곰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 불사조 됐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키 누르면 갑자기 곰 되는 겁니다. 스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그런 태세 전환을 중간중간 프로그램 전체 내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중간중간 태세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상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시작 상태. 이 친구는 시작 상태인 동안 뭘 하냐? 엔터 키를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만 봐요. 만약에 눌렀다라면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이번 프레임에 이 프로그램이 대기 상태면 뭐하냐?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뭐 이거는 임포트 랜덤한 다음에 랜드 인트 하면 열심히 좌표 뽑을 수 있고 현재 예시 코드 안에는 그 5개의 그림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각각의 XY 좌표를 지정하는 문장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위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이번에는 0.5초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3초일 수도 있어요. 이번 한 바퀴 동안에.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났다라면 이제 출제 상태로 전환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상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마우스 좌클릭을 했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또한 본인의 시계도 봅니다. 1초가 경과했나를 봐요. 그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번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결과 이번
적당히 if문 적어서 승리했냐, 패배했냐, 반칙패했냐에 따라서 결과 확인 상태로 화면 내용을 바꾼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 예를 들면 지금 회색 창, 노란색 창, 빨간색 창을 띄우고 있는 그 상태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계만 쳐다봐요. 3초가 지났다라면 이제 화면이랑 그림들 정리하고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작 상태로 전환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우리가 눈 딱 감고 있다가 지금 봐봐요. 노트북에 요거 프로그램 들고 집에 간 다음에 집에 뭐 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F5 눌러갖고 동생한테 플레이 해보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지 맘대로 엔터키 누르고 클릭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동안 나는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눈을 딱 떴다. 그러면 우리의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무조건 이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그 시점에 띄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시작 상태로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하나라는 개념이 요 상태랑 관련한 스테이트라는 이 친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우디르라는 친구처럼 그 친구 요즘 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태세 2개를 동시에 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버프가 1초 동안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QWER 누르면 버프가 중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캐릭터 그림이라든가는 어쩔 때는 곰이고 어쩔 때는 불사조다 이거예요. 곰사조 막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게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라는 뭔가 지금 소개하려는 거를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구사를 할 때는 이 친구를 그냥 단순히 데이터 하나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를 어떤 이름에다 담아두고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STATE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거기에 지금 0이 담겨있냐, 1이 담겨있냐, 2가 담겨있냐, 3이 담겨있냐에 따라 내 프로그램의 현재 시작 상태야, 그 다음에 대기 상태야와 같이 우리가 다루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이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게임에 엄청나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이론적인 배경은 내 프로그램은 여러 스테이트들 중에 동시에 하나만을 띈다라는 요 하나라는 대전제가 규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뭔가를 쓰려면 우리가 지금 6주차인가 등장했었던 그 리스트인가 뭔가를 도입을 해서 복잡한 짓을 해야 될 건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지금 그런 여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템포는 2로 두고 스타트한다,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스타트한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첫 반복 준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맨 처음에 프로그램 켰을 때 그 엄청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가 얼마인 채로 스타트할 거냐,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엄청 중요한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라는 친구도 맨 처음에 저거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딴 걸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계속 한 개인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 상태들 중에 단 하나만을 띈다라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나이라든가 라이프라든가 스코어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이름 하나를 도입해서 다루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태 사이에 전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영어로 스테이트라면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영어로 트랜지션 정도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3을 클릭했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업데이트부터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결과 확인이다. 그러면 결과 확인 상태인 동안 꾸준하게 뭔가를 띄워놓고 유지를 해야 된다. 와 같은 결과 확인 상태에 진입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하면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3을 클릭했을 때 그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지금 3을 누른 게 맞다라면 배경을 회색으로 바꾼다 와 같은 느낌의 코드를 실행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 확인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배경색은 1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회색으로 바꿔놨을 테니까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계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구경해 본 내용이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동시에 하나의 상태, 하나의 태세만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도 무슨 상태로 스타트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보통 초기 상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름 하나 도입하고 그거를 거기 담겨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꿈으로써 이 스테이트 개념을 내 게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예시 코드 한번 구경해 볼 것인데 뭐 할당문 하나 적으면 되는 거구만 간략하게 여러분이 넘기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여러분이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 state라는 이름, state라는 이름을 도입했다면 걷다가 0 담을 수도 있고 3 담을 수도 있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if문 하나 적는 겁니다. if state가 0이면, state가 1이면 그러면 그 0번 상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일 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지금만 하는 거예요. state가 0일 때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한 전환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ate가 0이고 저 사람이 엔터키를 눌렀다면 state 값을 1로 바꾸면서 이번 업데이트를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부터 1번 상태에 해당하는 출제 상태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그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지금 엔터키를 친 바로 이 프레임에 딱 한 번만 수행하게끔 그 코드를 그 if문 들여쓰기 한 내용물로서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들이랑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해 두는 게 가능하고 이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동네, 뭐 공대 동네니까 어디서든 요거랑 관련한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화살표들,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4개가 적혀 있고 동그라미들 사이에 화살표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잠깐 보면 일단 방금 봤던 그 상태들은 동그라미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들 사이의 전환 내지는 그거의 가능성을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상태에서 갑자기 출제 상태로 전환되는 건 현재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요거 다음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화살표가 사이클, 그 2호선 같은 느낌으로 연결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전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의 화살표는 그 시작점이 동그라미가 아닌 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가 향하는 동그라미가 이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 상태,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없기는 한데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실행되는 게임,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긴 그려져 있지는 않기는 한데 종료 상태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더 심각하게 사용하는 수업들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동그라미들 중에 그 초기 상태가 뭐냐를 구분하는 건 이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종료 상태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그려서 여러분이 표현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특별한 종료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X 버튼 누른다라든가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된다라든가 하지 않는 한 이 프로그램은 자력으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종료 상태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진입하면 아무튼 간에 이 전체 작업이 끝난다.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 실행이 끝난다. 우리 GUI 프로그램이니까 창이 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라면 그걸 종료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료 상태는 자 시작 상태랑 다르게 종료 상태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가 보면 뭐 멀티 엔딩을 채틱한다느니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맨 처음에 캐릭터 이름 만들고 인트로 튜토리얼 구경하는 건 똑같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화살표를 어떻게 탔냐에 따라 끝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종료 상태는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건 우린 안 쓸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 전환 화살표는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직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화살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면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2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외선순환, 내선순환 같이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보통은 필요가 없지만 엄청 중요하게 이 화살표를 다루는 동네에선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시작 상태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이제 원론적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기 기법들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나만의 게임 만들 때는 아마 저런 친구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원래는 사실은 동그라미 안에 뭔가를 적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게임의 실행 흐름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써서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싶다라면 동그라미 안에다가 미래에 내가 파이썬 코드 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동그라미들의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0, 1, 2, 3 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파이썬 코드 짤 때도 스테이트 값이 0이면 시작 상태야. 스테이트 값이 3이면 현재 결과 확인 상태인 거야. 와 같이. 손쉽게 여러분이 if문 조건식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if문 내용물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걸 쉽게 연상할 수 있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 상태에 대한 명칭을 적당히 한국말로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살표를 여러 개를 다룰 예정이다 또는 이게 지금 상태 전환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막 치트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화살표다라면 그 화살표 자체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한국말로 옆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되냐? 얘는 이제 엔터키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가 여기다 적어두고 싶다라면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자체에서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기는 한데 얘를 결국은 미래의 나 자신이 보고 이걸 일종의 지도로 삼아가지고 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예정이니까 미래의 여러분한테 제시하기 위한 힌트를 듬뿍듬뿍 쳐두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히나 여기서 다른 상태로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전환됐다가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간다거나 하면 이제 위에 화살표 타려면 뭐 해야 된다, 가운데 화살표 타려면 뭐 해야 된다와 같이 여러분이 한국말로 적어두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미적 과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적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 게임, 파이썬 게임 이렇게 만들면 완전 개재밌겠는데 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노트북 뚜껑을 열면 미적 그 교수님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A4 용지 하나를 꺼낸 다음에 공책 하나를 꺼낸 다음에 펜으로 일단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네모 하나 친 다음에 여러분 어차피 게임 화면 2D로 만들 거잖아요. 네모 하나 친 다음에 대충 스케치 막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사용자가 뭐 K키 뭐 스페이스라든가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내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캐릭터를 고르고 그 다음에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업그레이드를 한 해 만회를 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끝난다 같은 내 프로그램 자체에 그거의 한 판을 진행을 여러분이 살짝 꾸며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대충 꾸며서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면 라운드 1, 2, 3 같은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는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마도 언젠가는 적절한 스테이트로 돌아갈 수 있는 화살표를 내가 고려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굴러가기만 하면 게임 할 수 있겠구만.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원래는 못 깨던 걸 깰 수 있게 만든다라든가 같은 어떤 서사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적당히 생각 든다면 그때쯤 가면 이제 미적 수업 시간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적당히 노트북 뚜껑을 깐 다음에 이 내용물이 반영될 만한 적절한 파이썬 코드, if문들을 여러분의 .py 파일을 살짝 적어서 구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훨씬 더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얘기해두고 예시 코드 한번 구경하는 거를 지금 10시 반이잖아요. 이거 구경 아마 10분이면 될 거니까 구경하고 갈 사람 먼저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오늘 이제 그 대기열 열어놓고 여러분 주제 정하기랑 등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그림 5장이랑 배경 네모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new 어쩌고를 총 6번 호출해갖고 숫자 6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숫자 6개를 그냥 넘버즈라는 이름에다가 리스트 하나 만들어갖고 순서대로 지금 때려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넘버즈 0번째 하면 배경 그림이고 그 다음에 넘버즈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각각 그 1번 그림, 2번 그림, 그 다음에 3번 그림만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걔네들을 표현하기 위한 애들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그림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new rectangle 호출식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가장 먼저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가 맨 뒤에 깔려요. 그 다음에 5개의 그림은 그거보단 앞에 보일 겁니다. 우리한테 더 가까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얀색으로 스타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5 그림은 일단은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보이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show 오브젝트, hide 오브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맨 처음부터 hidden 상태로 스타트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 각 스테이트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들 미리 세팅해 두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거랑 요거 2개를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번의 스테이트가 몇이냐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직전의 스테이트가 몇이었냐를 유지하기 위한 이름을 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실행 취소에 실행 취소에 실행 취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뒤로 몇 단계씩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한다라면 얘를 이제 리스트로 도입하라든가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일종의 버퍼 같은 느낌으로 직전엔 얼마였냐, 직전엔 얼마였냐와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게 일단은 예시로 들어놓긴 했는데 얘를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연속이 아니니까 이산적인 숫자들을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분을 한다라고 치면 말 그대로 그 있잖아요. 프라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함수 자체를 나눠가지고 뭐 상수항이 날아간다라든가 같이 식 자체를 여러분이 다루는 게 가능할 건데 컴퓨터 동네에서 그 미분을 한다. 달리 말하면 델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직전 거랑 지금 거랑 뺄셈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그걸 이제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하면 이제 그게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델타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거랑 직전 거랑 2개가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거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스테이트만 놓고 봅시다. 이 스테이트가 처음엔 0인 채로 스타트해요. 시작 상태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내용물은 지금 보시면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0이면 이거 해라. 그렇지 않고 스테이트가 1이면 이거 해라. 스테이트가 2이면 이거 해라. 3이면 이거 해라. 와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 1초에 60번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무슨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건지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스테이트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무슨 상태냐에 따라서 저 여러 덩어리들 중에 정확히 하나만 실행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도록 구성하면 여러분이 내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뚝뚝 잘라가지고 잴 수 있는 거예요. 요 if 부분 내용을 짠다라면 지금 스테이트가 0일 때 해야 되는 일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거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문장들 들여쓰기해서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 게임이 뭐 어떻게 흘러갈 거네, 엔딩 화면이 빨간색이네, 그딴 거 1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여기 짜고 내일 요거 짜고 모레 저거 짠다. 미래에 내가 생각할 거지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될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걔네들 머릿속에서 다 덜어내고 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일 때 뭐 해야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몇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엔터키 치면 상태 전환을 발생시켜야 돼요. 따라서 여기 적어야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그래서 요 엔터 대신에 리턴이라고 적는 것만 빼면 큰 무리 없이 적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if문 내용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맨 아래 부분 이겁니다. 저 사람이 현재 시작 상태로 스타트했고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상태 전환을 발생시켜야 돼요.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고 난 자러 가야 됩니다.
60분의 1초 동안.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에서는 스테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완전히 다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되게끔, 근데 그건 내일 할 거잖아요. 내일 짤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언제 상태 전환 발생시키냐,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상태로 화살표를 옮겨야 되는 것이냐, 이동해야 되는 것이냐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적혀 있는 코드는, 자,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부터 우리는 출제 상태인 채로 인생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출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수행해야 되는, 마치 이니셜라이즈랑 비슷한 느낌이죠.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이 if문 안에 그 내용을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창 제목 바꾸고, 지금 그림 5개 안 보이고 있을 텐데 걔네들 화면에 띄우는 거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출제 상태는 언제 상태 전환이 발생하냐,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시간이 되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그 친구는 상태 전환 조건이 프로그램 밖에서의 사용자 입력이 아니라 내 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 전환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두고 그걸 토대로 언제 출제 상태를 끝낼 거냐에 해당하는 시간 제한을 지금 미리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여기서 처음에 세팅해둔 그 시간 제한 동안만 본인의 작업을 수행하고 계속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쉬는 시간인가? 아니네, 맞네 하면은 거기에 이제 if문 적어놓은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두 번째 상태 전환을 발생시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rand int를 써본 적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여러분이 임의의 범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유니폼한 균등 분포를 띠는 int 값 하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0초에서 3초 사이에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싶다. 0.0001부터 2.99999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싶다라면 이 수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사실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이름들은 업데이트 위에 이니셜라이즈에서 지금, 그래서 대기 상태는 최소 0.5초, 그 다음에 최대 3초 동안 유지할 것이다. 그 중에서 주사위로 굴려갖고 정한다. 그 다음에 출제 상태는 1.0초 동안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결과 확인은 3초 동안 시켜줄 것이다. 와 같은 저 밑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이니셜라이즈에서 각각의 이름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름들 w.data. 하면은 이름 목록 띄워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거 하나 골라가면서 코드 작성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게임이 너무 어렵다. 지금 듀레이션 게임이 1.0이란 말이에요. 얘를 100.0으로 바꾸면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1초 뒤에 빨강색으로 바뀐다라든가를 했는데 지금은 1초가 지났어도 빨강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진짜로 100초 동안 기다릴 겁니다. 물론 이제 그 100초 안에 여러분이 이상한 데 누르면 반칙패가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시간 제한과 관련한 일종의 난이도는 지금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 게임의 밸런스 조절하고 싶다. 추가 목표로 그걸 가져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이니셜라이즈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다라든가,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코드 적는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에 요 데이터도 지금 이 게임 안에서 중요하구나라고 판단되면 살짝 이니셜라이즈 가서 할당문 하나 적어놓고 내려온다라든가 같이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엔터키 누르면 저 짓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상태인 동안에는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숫자들, 그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출제 상태면 무조건 그림들을 셔플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하나를 까서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상태 전환 발생하기 직전 타이밍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엔터키 친 바로 그 프레임에 지정해둔 그 종료 시각에 도달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임 스탬프는 단조 증가할 거니까 현재 시각이 내가 생각해뒀던 종료 시각 또는 그거보다 더 늦은 시각이냐 면 나는 상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테이트를 2로 바꾸는 게 목표고, 이제 출제 상태로 전환하는 시점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제목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1초 동안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난이도 세팅상. 그래서 내 스탑워치를 1초 제한 시간으로 맞춰두고 나는 오늘 할 일을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2일 때는 지금 현재 제한 시각 다 세팅되어 있고 그림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태 전환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자가 마우스 좌클릭을 한 거, 두 번째는 시계가 1초 지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확히 1.0초 딱 됐을 때 무조건 패배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시간 보는 코드를 위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if문으로 구성한다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지난 예시에서 봤듯이 Q 우선 할 거냐, W 우선 할 거냐는 여러분이 if문 내지는 그 각각의 부분들을 어떤 순서대로 정리하기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초에 딱 눌렀다면 누른 거가 우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마우스 좌클릭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요거는 적당히 뒤에 예시에서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대고 있는 그 마우스 포인터 바로 밑에 놓여 있는 뭔가 하나에 대한 숫자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오는 게 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따로 while문이라든가 해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1번 그림 위에 있냐, 2번 그림 위에 있냐를 하나하나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미리 만들어 왔어요. 마우스 포인터 바로 위에 있는 그 친구 숫자를 나한테 알려줘 한 다음에 그 숫자가 3번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면 저 사람은 지금 제대로 잘 누른 거예요. 또는 1번 그림 위에서 클릭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맨 뒤에 있는 배경을 두고 클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는 저 사람은 제대로 3 누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적당히 바꿔주면 돼요.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좌클릭을 했다면 무조건 상태 전환이 발생합니다. 그게 승리든 반칙패든 상태 전환 발생시키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역시나 3초 시간 제한 두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초과인 경우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는 무조건 빨강색으로 배경색 바꿔주시면 되고 똑같이 3초 지정하고 스테이트를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둘 다 아닌 경우는 저 사람이 아직 클릭도 안 했고 아직 1초 제한 시간도 경과되지 않은 초과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때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면 돼요. 아하, 과연 누르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다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발동하면 상태 전환이 발생해서 스테이트 값을 3으로 바꾸기 때문에 다음번 업데이트부터는 요 위에 거는 전혀 실행 안 하고 요 밑에 있는 L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과 확인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거 없어요. 하염없이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정한 종료 시각이 됐다라면 화면 이제 다시 다음 판 할 수 있게 배경색 지금 빨강이거나 노랑이거나 회색일 건데 아무런 상관없이 흰색으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그림 5장 숨겨놓고 스테이트를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다시 맨 위에 있는 if 부분 다루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엔터키 눌렀나 검사를 하고 등등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전체 게임을 자 봐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경해 본 바로는 마치 순차 흐름처럼 느껴지신다면 정상인 거예요. 아까 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봤을 때도 우리의 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가는 하나의 라운드는 현재 깔끔한 순차 흐름처럼 느껴진다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 닫아버린다? 그럼 나가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이스코어 같은 거 유지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얘는 지금 그 진짜 순차 분기 반복에서 말하는 그 순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화살표 살짝 다른 그러니까 역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살표 그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한도 끝도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등등이기 때문에 요 스테이트 개념을 한번 도입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요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놓고 스타트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시점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거는 나중에 한다라고 치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어디였냐 물어보면 그 대기 상태랑 출제 상태가 복잡했단 말이에요. 대기 상태는 지금 그 그림을 안 겹치게 위치를 셔플하는 그 기계적인 작업이 복잡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상태 같은 경우는 상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가장 복잡합니다. 멀티 엔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긴 하지만 그 두 부분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살짝 지금 시점에 미리 만들어 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원래는 내 캐릭터가 있고 장애물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지들끼리 막 속도도 다르고 막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에 대한 초기 버전으로 그 막 뭐 시작 화면이니 뭐 결과 보여주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 가장 중요한 요 동그라미들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코드 작성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하나의 동그라미만 떨어뜨리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 적당히 내려온다 싶으면 이제 내 캐릭터 네모 내가 원하는 위치에 처음에 띄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왼쪽 화살표키 오른쪽 화살표키 누른 프레임에 이 네모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내 캐릭터가 이동하는 것처럼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다면 이제 이 둘의 만남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쟤네 둘의 XY 좌표랑 너비 높이를 쓰면 이 두 도형이 화면상에 서로 겹치냐 그렇지 않냐, true, false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조건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조건식 if문 구성한 다음에 적당히 set 타이틀에서 PSM, 모 PSM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PSM은 이 친구가 나를 만나지 않은 채로 땅 끝에 맨 밑에 들어오면 PS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딪히기라도 했다면 정확히 그 프레임에 못 PSM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제목 바꾸고 내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하도록 코드를 짠다라든가 와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이제 내 게임이 뭔가 피하는 게임 만들 거다. 여기서 이제 이 동그라미를 나중에 최종 버전에서는 어떻게 떨굴 것이냐, 내 캐릭터는 좌우 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관성을 부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 화살표키에서 손을 떼자마자 즉시 멈추도록 만들 것이냐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등등 해서 여러분의 최종 버전을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밑바탕으로서 견본으로서 우리의 게임의 초기 버전을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라면 조금 이따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본론은 요 정도로 해두고